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벗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나요? 우리 인생 참 알 수 없죠. 10대, 20대 때만 해도 70세, 80세라는 나이는 까마득하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거울 속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시나요? 75세 넘으면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닐까? 몸도 아프고 자식들한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혼자서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고 취미생활까지 즐기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70세가 되기도 전에 벌써 요양원 신세를 지기도 하시죠.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돈이 많아서일까요? 노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젊을 땐 몰랐어. 70대 후반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겨워지고 문턱 하나 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며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75세 이후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도 이 5가지를 실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즐길 자격이 충분한 멋진 어른이시죠. 그 5가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조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자유가 뭘까요? 통장에 돈이 두둑한 거? 자식들이 출세해서 떵떵거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배고프면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고, 입고 싶은 옷 내 힘으로 입을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병에 걸려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고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다면 굳이 요양원 신세 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에서, 내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소중한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낙상 예방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젊을 땐 넘어져도 탁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70대, 80대에 넘어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되고 골절되면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죠. 누워 있으면 온몸의 근육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어르신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집합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생깁니다.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 하루에 10번, 벽 짚고 팔부펴펴기 5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기도 빼놓을 수 없죠.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다리 근육을 지켜주며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매일 20분씩만 걸어보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낙상 위험도 키웁니다. 잠자는 동안 뇌 청소가 일어나고 몸의 균형 감각도 회복되니까요. 매일 7시간 정도 푹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건강검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내 몸 상태 살피고 관리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스스로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여러분을 당당한 노년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다 행복할까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면 그 또한 힘든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나이 들수록 외롭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먼저 떠난 배우자, 바쁜 자식들, 연락 뜸해진 친구들. 텅 빈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애들은 왜 안 오지? 친구들은 뭐 하나? 자꾸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고 연락 없으면 서운하고 우울해지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똑같이 혼자 사시는데 어떤 분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차 마시고 책 읽으면서 평온한 미소를 지으시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고독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휴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여도 괜찮은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기다림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연락, 친구 안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도 젊을 때 부모님 생각은 해도 먹고 살기 바빠 자주 연락 못 드렸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을 겁니다. 서운해하기보다 아이고, 쟤들도 참 바쁘게 사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는 뭘 하며 즐겁게 보낼까?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둘째,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창밖 하늘 바라보기, 좋아하는 노래 듣기,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줍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저녁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죠. 나만의 시간,
나만의 즐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세요. 배우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익히는 것, 그림 그리는 것, 노래 배우는 것,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면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 넷째,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네. 밥맛이 좋았어. 무릎이 덜 아팠어.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외로움도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남들 캥기느라 바빴으니 이제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서도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일까요? 통장에 돈이 수십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내 맘대로 못 쓴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반대로 연금은 적어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경제적 독립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진짜 경제적 자립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매달 나가는 돈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줄줄이 새는 돈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보는 유료 채널, 불필요한 보험 등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한 달에 꽤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자식이나 손주 사칭하는 전화도 일단 끊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미리 주지 마세요.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준다는 마음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 노후가 먼저입니다. 내가 든든해야 자식도 마음 편합니다. 다 퍼주고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더 큰 부담입니다. 내 노후 자금 딱 챙겨두고 방당하게 사세요. 죄송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세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야만 말고 통장 잔고 확인하고 한 달 쓸 돈 계획 세워보세요. 이번 달은 30만 원 남았네. 다음 달엔 좀 아껴 써야지.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당당함.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해줄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노후는 천지 차이입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머리 굳어서 못해.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진짜 늙는 겁니다.
제가 아는 81세 어르신은 작년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하신답니다. 기타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설레고 재밌어.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걸 배우면 나이 상관없이 뇌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70대, 80대도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스마트폰 무조건 배우세요. 자식, 손주한테 물어보고 복지관 수업도 들으세요. 카톡, 유튜브, 배달앱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세상 사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죠.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그림, 서예, 악기, 외국어 뭐든 흥미 가는 걸 시작해 보세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못하면 어때? 재밌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을 땐 실패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뭐 잃을 게 있습니까? 못해도 그만, 실수해도 그만입니다. 시도하는 그 자체가 멋진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세요. 저건 뭐지?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찾아보는 그 반짝이는 눈빛, 그게 바로 청춘입니다. 나이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쟁이 어르신입니다. 배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상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죽음, 무겁고 피하고 싶은 주제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죽음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살다가 막상 닥치면 당황하고 후회하십니다. 좀 더 잘 살 걸, 미리 준비해 둘 걸. 하지만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불안 대신 평온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시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언장을 미리 써보세요. 건강하고 정신 맑을 때 내 뜻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 문제, 장례 방식, 연명 치료 여부 등 미리 정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하고 싶은 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아껴두지 말고 지금 표현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 정리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내가 떠나면 남은 물건들, 자식들한테는 처치곤란한 짐이 될 수도 있고 보면서 마음 아픈 유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 비우고 나누면서 집도 마음도 가볍게 하세요. 자, 이렇게 75세 이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고, 저걸 다 어떻게 해?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아니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용기가 생기시나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65세든 75세든 80세든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 드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고 초라한 노후가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행복한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